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켜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오늘 시장이 좀 강하게 밀고 내려오다가 그래도 시장 끝으로 갈수록 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시장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최근에 시장 흐름들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급이 점차적으로 좀 꼬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 0.2% 하락한 2018.60포인트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동반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죠. 개인 쪽만 1,800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선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현물 같은 경우는 매도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선물은 금일 2,600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선물까지 동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온다라면 지수의 주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제 3월 말이죠. 그러면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이 효과, 이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전히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쪽보다는 일단 리스크에 대한 방어,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단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현대차와 삼성전자, 이들 종목군들이 조금 약한 흐름들,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약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죠. 금일 같은 경우 화학주들이 좀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했었죠. 이 부분들에 따라서 화학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나머지 섹터들은 좀 주변주를 좀 보시고요. 순환매가 나오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4월달 시작은 연초에 나왔던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잊어버리시고 조금 약간은 좀 보수적인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흔들고 있을 때 분명한 이유가 그 전부터 트리거 현상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트리거 현상으로 조금 징후 현상들이 좀 나왔었고요. 얘기들이 좀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겹치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연이틀째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시장이 좋지 않기 전에 이미 그 시장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로 인해서 이유를 만들어 놓고 하락을 시켰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하나를 좀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예멘 사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죠. 우리가 아덴만 작전이라고, 여명 작전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해적선 해적 구출 작전. 그 바로 아덴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근처인데, 이 예멘에서의 어떤 사태, 이것이 바로 이제 국제 유가의 어떤 상승을 좀 가져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WTI가 좀 급격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또 하나 이렇게 국제유가가 당분간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전쟁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항공주에게는 또 리스크가 될 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주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유가 반등 시에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즉 정유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화학 그리고
지금 전기차 관련 쪽에서는 오히려 당분간,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바로 딱 국지전적 성격을 가지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들어가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된 리스크, 이런 것들은 감지를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면서, 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이 이번 리스크에서 과연 교체 매매를 좀 해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계속 보유해도 될 종목인지는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8,900원. 18,600원에 비중은요? 비중은 15%. 15%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핸드폰에 다음 나오는 핸드폰에 그게 관련이 있고 좀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했는데. 네. 하고 나니까 계속 빠지네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좀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일단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갤럭시 6 이 시리즈 스마트폰 기기에 이제 오피스가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예,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보게 되면 한 25% 정도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굳이 이 종목을 덜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주가 이걸 좀 혹시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네. 이거 문의한 거는요. 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잡을까 싶어서 그래도 되나. 자, 그럼 15% 정도가 됐는데요. 예. 잠깐만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예.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라면 연기금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약 한 28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예.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연기금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일단 연기금 쪽에 매도가 좀 끊기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얼추 바닥권역까지는 다 밀려 내려온 것 같아요, 일단. 예. 그렇다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시겠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17,000원 정도? 그 부근에 내려왔을 때, 그때 조금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예.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다라면 한 16,000원 정도 때까지도 밀릴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기다리고 어차피 투자 관점으로 좀 보셨으니까,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많이 빠지면 한 16,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놓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메딕스 78,800원에 40%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0483
님이 남겨주셨어요. 휴메딕스, 자, 이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휴원스의 자회사입니다. 필러에 관계된 회사이고, 이 회사는 하이알루론 애시드라고 해서, 우리 하이알루론산이라고 부르죠. 그 필러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 그때부터는 지금 좀 행보 구간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성장성은 좋아요. 근데 많이 올랐죠 사실은. 이게 상장 당시에 37,000원대였다가 37,000원에서 지금 76,000원이면 지금 가격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가격입니다. 100% 가까이 되는 가격인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결과적으로는 왔다 갔다 어떤 행보 구간 즉 매물 소화대를 어느 정도 좀 거치고 나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일단은 74,000원대와 92,000원대의 박스권 형태가 보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좀 기다려 보셨다가 92,000원대 다시 오게 되면 매도 전략을 좀 잡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리스크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주가가 정상적인 조정 기간을 좀 거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000원을 손절가로 좀 잡아 드릴 테니까요. 잘 대응하셨다가 잘 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테라제니텍스요. 테라제니텍스요. 매수가하고 예,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7,420원에 15%예요. 7,420원에 15%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유전자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네. 그 유한양행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밑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게 팔아야 될지 어떨지 몰라가지고요.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요, 길게 보기는 봤는데 네. 작년에 산 것 같아요, 지금 이게요. 아, 작년도에 매수하신 한 작년 8월 달 정도에? 예. 일단은 지금 수익권으로 좀 돌아섰어요. 그죠? 예. 테라제니텍스가 예.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고 IT 쪽, LCD 부품 쪽 사업도 하고 있죠? 예. 근데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적자가 나진 않았는데 조금 실적 폭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예. 유전체 분석, 이 부분들 해독을 하고 이런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많이 올랐다라는 그 버블론이 좀 나와주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바이오 쪽 섹터들도 같이 밀려 내려오는데 일단 테라제니텍스를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잖아요. 그죠? 예. 네, 전고점 자리고 그러면은 저항이 조금 많겠죠. 그러니까 조정은 자연스러운 부분들이고요. 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강하게 세게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해줄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추가 매수를 더 해보신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한 7,000원 이하권역에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한 21선 정도 때까지는 조정이 좀 나와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여기서 그냥 시세가 끝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많이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고점을 지금 한 8,400원 정도가 전고점 자리대인데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주봉상에 보시게 되면 한 8,800원 정도? 일단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한 9,400원 정도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1차적으로는 8,400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는 한 9,000원대 초반 그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기간이 지금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머니 투자하셨다면서 기간을 좀 물어보시니. 아니, 요즘 기관들이 팔았다가 샀다가 그래서 불안스러워가지고요. 불안하시면 조금 챙겨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세요. 네. 어제 조금 물량이 많이 나왔죠? 24만 주 정도 나왔으니까. 예. 그죠? 불안하시면 좀 챙겨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듯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비스 TNC. 포비스 TNC. 매수가가 얼마세요? 2120원에 20%. 2120원에 20%. 예. 왜 매수하셨어요? 그 서울경제TV에 추천도 하고 그러길래 한번 예. 봤습니다. 잘 하셨는데, 오늘 좀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죠? 예. 예, 자사 200만 주를 소각하겠다는 결정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200만 주가 소각이 되면 이 회사의 주주들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을 보면 재고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주주 가치가 조금 올라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200만 주가 없어지니까 나의 가치 지분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이 포비스 TNC의 성장세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이 선을 지켜주는 한은 좀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2150원 부근인데 여기는 지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150원 이상에서는 이하에서는 팔지 않겠다. 2150원까지 내려오지 않는 한은 팔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시세가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까? 2150원 해도 일단 아버님은 수익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2150원을 익절가를 잡고 들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대 영역은 2,900원도 한 번은 강한 슈팅이 나온다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리거 현상에서 분명히 어떤 매집하는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수반이 됐고 지금 윗꼬리를 크게 달지 않았는데도 일단은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 그런 부분들도 눈치로 지금 좀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금만 들고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동사가 크게 나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문자 한 종목 보죠. AP 시스템에서 하셨어요. 8,200원에 10% 단기, 중기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단기는 꼭지 찼습니다, 일단. 꼭지가 찼다는 얘기는 한 번쯤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일단은,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AMOLED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많이 올랐어요. 5,000원대부터 만원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000원대 초반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죽지는 않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60개월 선까지, 61선, 60개월 선까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일단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2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비중도 10%예요. 저라면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한 13,000원대까지 13,000원대 정도 때까지는 한번 중장기적으로 올해 정도에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일단 조정은 일단 나오긴 나왔어요. 9,000원짜리 때가 저항자리 때네요. 지지라인 때네요. 그러니까 9,000원이 이탈되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조정을 마무리 짓거나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예요. 한 12,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인데요. 7723님. 예, 대원전선을
890원에 10% 계속 들고 있을까요? 손절가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손절하실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LS 산전, 대원전선 이런 모든 종목군들이 신문 지상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선주들이 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통신망도 새로 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선이 한참 많이 지금 소요가 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신다면 LS 산전도 지금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원전선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전선은 어차피 거래 정지가 걸려 있는 상황이죠. 대한전선은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대원전선, LS 산전은 중장기적 모멘텀을 지금 보유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000원 이상까지 좀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잡아드릴게요. 충분히 앞에 트리거 현상이 좀 있었고요. 지금 들고 간다 해도 무리가 없는 자리대라는 것, 굳이 손절할 필요 없는 종목이라는 것. 물론 뭐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들 흔히 그런 얘기 하시는데 기회비용의 상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주식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더 많이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비용 괜히 잡으려고 하시다가 더욱 더 많은 손실을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화학을 매수하셨네요. 22만 3천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22만 3천원 매수가보다 약간 위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2만원짜리 때가 이탈이 된다라면 아마 조정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거든요. 4월달 시장 좀 조정으로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니까요. 일단 한번 그냥 매도를 해 주시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다라면 한 21만원권역부터 다시 좀 재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분 모실 때가 됐네요. 오늘 여신 포스를 하고 등장하셨습니다. 자, 김보람 아나운서님 나와주십시오. 네, 앞서 뉴욕 증시가 나흘째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의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 201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확인하면서 현재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2026포인트에서 상승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틀째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장중에 기관이 함께 매도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지수 2019포인트 나타나면서 2020선 지키기에도 무리가 있는 듯 싶은데요. 현재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해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95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4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하방 압력을 해주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혼자 매수하고 있지만 1,7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으로 상승 전환으로 이끌기에 힘이 역부족입니다.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만 매수하다가 장중에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입니다. 개인 홀로 매수하면서 상승 반전을 이끌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4% 급락했던 삼성전자가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나 싶었지만 결국 하락 전환으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0.4% 하락이고요. 현대차가 1% 이상 하락하면서 16만 7천 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급락했고요. 샌디스트 주가가 18% 이상 급락하면서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됐습니다. 어제도 2% 하락, 오늘 SK하이닉스 추가적으로 2% 넘게 밀리면서 마무리 예상됩니다. 한국전력 2.18% 하락하면서 44,9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0.6% 하락이고요. STK텔레콤은 밀리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방통위의 제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단통법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7일. 하지만 주가는 시큰둥입니다. 오히려 상승하면서 0.18% 상승이고요. 포스코는 1.5% 하락, 네이버와 삼성 SDS는 각각 2% 가까이 상승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연일 하락하면서 638포인트 현재 마감 예상 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640선 위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하락 전환해서 640선 지키기도 조금은 위태해 보이는데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기관 쪽에서 280억 원, 외국인 쪽에서 50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개인만 홀로 840억 원 정도 매수 우위입니다.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매도세를 이어왔습니다. 매도 물량은 오후장 들어 더 거세지는 모습이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은 오후장 들어 다소 주춤해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조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0.2% 하락이고요. 다음 카카오는 0.2% 상승, 동서가 1% 정도의 반등 나타나고 있고요. CJ ENM은 2% 하락합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디톡스가 4.8%로 좀 큰 폭으로 밀리는 편이고요. 컴투스가 1.5% 하락, 이오테크닉스와 내추럴엔도텍, GS홈쇼핑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들, 특징주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 초반의 시장에서는 이 AIIB 수혜주 찾기의 혈안이었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들썩일 뿐이었습니다.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 하락 전환한 업종도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아직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먼저 철도주들인데요. 대하테이아이가 1%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대우AL도 2%, 하이스틸과 우원개발은 상한가로 여전히 급등 중이고요. 특수건설도 10%로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면서 3,700원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정유화학주도 살펴보겠습니다. AIIB 수혜뿐만이 아니라 국제유가 WTI가 $50를 넘어서면서 동반 호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면서 혼조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보합권이고요. SK이노베이션이 0.5%, S-오일이 1%, 롯데케미칼이 장중에는 가장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하락 전환했고요. GS는 1.4% 상승입니다. 장 초반에는 철강주들도 수혜 업종 중에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뽑아봤는데요.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의 합병 가능성 소식이 나오면서 두 종목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제철은 3% 상승, 현대하이스코 보여주시죠. 장중에 11.8% 급등하다가 상승폭은 다소 6%로 줄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NS쇼핑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첫날이었는데요. 공모가 23만 5천 원 하회하면서 21만 4,500원의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화학 살펴볼까요? 코스피 200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6% 상승하면서 10만 350원의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현재 1분 정도 마감을 앞둔 상황인데요.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020포인트는 지켜지면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0.13% 하락이고요.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639포인트로 640선을 하회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4% 하락입니다. 지금까지 마감을 앞둔 시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예, 드디어 금요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가 또 지나갔는데요. 한 주 좀 마무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 선생님, 한 주 주간 증시를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전망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었죠. 일단 다음 주는 3월 말과 그리고 4월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줄 수는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만, 일단 어닝 시즌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실적이 좀 좋은 주식군들,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좋은 주식군들을 좀 압축을 하셔가지고요. 일단 차분하게 좀 포트를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코 쉽지 않은 장입니다. 지수가 고점이라는 것은
대응이 조금 위험한 장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늘 좀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도 잡아야 되는 구간이 아니야. 물론 그 전부터 진입해 계신다면 좋은 종목군은 꼭 쥐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진입을 못 하시고 새로 진입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방망이를 짧게 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장. 그것은 결국은 확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좋은 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상담 통해서 그런 좋은 종목을 또 편입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좋지 않은 종목군들은 마음에 칼을 세우셔서 한 번쯤은 잘라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도 꼭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도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장이 좀 연속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일단 크게 호재가 없고요. 그렇다고 크게 악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주에도 시장이 조금 상승할 때 오히려 발목을 좀 잡으면서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느껴지니까 여러분 다음 주 장 크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장이지 큰 변동성이 있는 장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이수 페타시스예요. 네, 매수가격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 6,060원 평균 되고, 네. 거기 1월 초에 하지 싶은데, 그래, 매도 시점을 좀, 비중은요? 예? 비중! 50%입니다. 50%? 예, 그래도 좀 많이 매수를 하셨네요? 한 15% 가까이 수익 중이신데요. 1월 초에 매수를 하신 거세요? 1월 달에? 1월 10일경 있는 곳에, 일단은 좀 잘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끌고 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제 뭐 좀 더 있어야 되는지 안 그래만 매도 시점을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뭐 자세히 모르고, 누가 뭐 아는 사람 가격을 아니라 좀 사십니다. PCB 업체죠? 그죠? 근데 이게 통신 장비 쪽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의 고객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올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 이수페타시스는 여전히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선적으로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한 7,400원에서 500원 정도 때까지는 더 상승 여력은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그 한 7,5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저항자리 때 조금 진입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정도 이제 50%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여기에서는 한 번쯤 이제 절반 정도 좀 챙겨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 좀 여유있게 하게 된다라면, 월봉 차트의 정고점 자리 때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목표가가 달성이 되면 비중을 좀 절반 정도만 챙겨주시고, 그래야 시장이 빠지더라도 좀 버틸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물량만 뭐 신고가까지 한 8,000원대, 그 정도까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선생님 고마우십니다. 공무원정 잘 되십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세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뭐 전화기를 삐뚤게 놨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금호산업입니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3,700원. 23,700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5%입니다. 15%.
이거 전에 한번 증식회보세에서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드린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호 산업 회사로 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금호 그룹으로 보면 이 금호 산업이 별로 좋지를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금호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금호 산업도 중장기적으로 이 자체가 뭐 아니면 도라는 식의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지금 여기가 저점 같애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만약에 툭 붉어진 악재가 하나 튀어나온다. 물론 뭐 이제 그 악재가 튀어나온다면 급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손절선을 확 놓쳐버리는데, 만약 채권단의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그걸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 드는 것은 또 반대적 급부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모험이잖아요. 확신이 아니고. 예. 그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반등시에 굳이 선생님의 소중한 돈을 모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선전가를 얼마에 잡으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선이 깨지면 2만 원이 깨지면 이건 뭐 이거 진짜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선저가가 2만 원. 예, 근데 2만 원 캐도 지금으로부터 더 한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예. 그죠? 예. 그렇다고 뭐 덜렁덜렁 손절 잡고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조금만 더 견뎌보시다가 크게 수익 거두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24,000 한 300원 이상 오면 매도하실 것을 좀 당부드릴게요. 이거는 호재가 튀어나오면 급등이기 때문에 꼭 굳이 그 자리에서 안 팔라 그래도 이미 급등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구간에 막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미 급등해 가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악재가 튀어나오면 급락이거든요. 이건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갭 하락을 크게 띄우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손절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종목,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면 바로 빠져나오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방건설에서 이 뭐 탄탄한 자금력으로 인수를 한다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는 소문입니다. 아직 명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대감이 부풀기 위해서는 그런 소문이 있어야 되지만 불확실적인 부분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올라가다가도 오늘같이 3% 급락이 나오고 하는 이유들은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2, 3일 연속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뭐 손해를 봐도 지금 바로 뺄까 좀 싶은데요. 네. 바로 빼시고 싶으시다. 저는 뭐 거기에도 찬성을 합니다. 바로 빼고 차라리 좋은 종목을 좀 교체 매매하는 것도 옳은 전략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이 삐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림산업이요. 대림산업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69,000원. 네. 비중은 20%. 비중은 20%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년 한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이때 매수를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부동산 경기 정책 부분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미리 좀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저는 어차피 중장기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중국 인프라 은행이다. 그 다음에 뭐 금리 인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 하는데, 이 대림산업이 좀 안 가더라고요. 좀 네. 해외 건설 비중도 좀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요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원래 계획은 좀 끌고 갈 생각으로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질문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지금 자가를 보유하고 계시나요? 자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집이 없다면, 지금 상황에 대출받아서 주택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아, 생각이 많이 있으세요? 네, 예. 금리가 싸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아, 저도 이제 좀 건설 계통에 좀 있는데. 네. 네, 직업 자체가. 네. 근데 지금 그 부동산 경기가 지금 좀 좋아지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미리 이제 남들 살 때 사는 것보다 미리 사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주식도 그래서 미리 좀, 어떻게 보면 선침해를 해놓은 건데. 네. 뭐 7만원대까지 가기도 했지만은 제가 어차피 좀 길게 좀 봤어요. 네. 근데 봤는데 이제 좀 대림산업 자체가 좀 해외 건설 비중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 뭐 유가도 많이 왔다 갔다 변동성도 심하고 좀 유가가 하락 중이다 보니까 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 일단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플랜트 건설이나 이런 분들이 많죠? 예.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면 국내 중소형 건설사를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예. 그 부분들은 잘못하셨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너무 일찍 선취매를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다, 좀 오래 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아직까지 죽은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죠. 6만 원은 깨고 내려올 겁니다. 아, 6만 원을요? 네. 예. 제가 봤을 땐 이거 6만 원 깹니다. 예. 5만 7천 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다만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포인트가 있겠죠. 해외에 대한 플랜트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그죠? 예. 이 부분들이 늘어나야지만 주가가 실적이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보게 되면 대림산업에 대한 청산 가치보다도 일단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PBR로 보더라도 한 배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으세요. 일단 기존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해보시는 전략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고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이 여기서 죽을 거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오히려 이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중소형 건설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라면 중소건설사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적어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로만 따져본다라고 하더라도 주당 꽤 지금 높아요. 주당 10만 원짜리입니다. 이 주식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적어도 한 0.9배 정도만 하게 되면 9만 원대 정도? 9만 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요. 예.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아, 예. 그 한 가지만. 네. TV 보니까 매수가가 좀 제가 잘못 얘기했나봐요. 네. 59,000원이에요. 59,000원. 아, 59,000원이세요? 예. 그럼 가져가세요. 예. 오히려 한 57,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예. 그때는 조금 더 늘려봐도 되지 않을까 20%시니까요. 그죠?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셨다고 하니까 예. 어차피 그 자리대가 바닥 자리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기 똑바로 놓으세요, 좀. 예, 이게 마음이 받으세요, 분이 전화. 예, 이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기가 저절로 돌아가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원익 IQNC요. 원익 IQNC는 없는데 원익 QNC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아이고, 예. 예, 원익 QNC 매수가는요? 예. 저 매수가가 13,700원이요. 13,700원. 예. 비중은 얼마 되세요? 20%요. 참 특이하십니다. 이걸 여기서 왜 따라가요, 어머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니. 이거 왜 따라가세요, 이런 데서? 아니, 기관하고 저기하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샀는데. 아니, 기간하고 들어와도 이게 지금 고점이라는 거 뻔히 보이는데, 여기서 왜 따라가냐고요, 내 말은. 겁 안 그런가요? 나세요? 예.
그럼 여기서 겁이 안 나서 따라가는 건 맞으시죠, 그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증권회사에서 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증권회사 직원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죠? 제가. 이게, 예. 제가 늘 프로그램에서 얘기 드립니다만, 고점대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여기서 얼마가 더 갈 것이다라는 것은, 확신에 찬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예측이에요. 이게 지금 시장 대비 강하니까, 이걸 들어가 있으면, 그 시장 대비 또 강한 게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머님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머님이, 지금 2,000원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 혹은 작년 초에 8,000원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13,000원이에요. 차익 실현하고 싶으시겠어요? 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빼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 구간에서 따라가요. 근데 오늘도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들어왔다고. 그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그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따라다니셔서 수익을 보셨어요? 전 그냥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 기관하고 외국인 따라다니면 손해를 봐요, 어머니. 근데 왜 또 기관하고 외국인을 믿어요? 그러면 이거 월요일 날 좀 올라오면 그냥 팔을까요? 그걸 파셔야 돼요. 이거 굳이 이 구간에서 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원익 QNC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이런 그 반도체 쪽에 종목들이 굉장히 업황이 좋은 건 맞아요. 그 다음에 특히 AMOLED라든가 OLED 생산 쪽으로 본다면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겠냐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차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흔들거리다 보면 어차피 제가 생각했을 때요. 이게 15,000원, 17,000원 가도요. 어머니 그 증권사 직원분이 가만히 들고 가십시다 안 할 거예요. 조금 올라오면 팔으라고 그러죠. 조금 올라오면 팔으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그럴 거면 뭐하러 이런 종목을 들고 가세요? 굳이. 그 얼마 먹지 않으려고 이 위험한 걸 다룬다. 그것만큼 위험한 투자는 없습니다. 그건 결국은 수수료를 빼겠다는 얘기예요. 증권사 바꾸세요, 어머니.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결국은 내가 수수료를 챙겨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증권회사에서 사라는 거 사갖고 지금 몇 년 동안 해갖고 돈을 다 까먹었어요. 제가 한 번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어머님이 어떤 종목을 그 증권사에서 사라고 해서 20%, 30% 이상 수익을 거두고 판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꾸준히. 조금 올라가면 팔으라 그러면 또 팔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왜 해요, 어머니? 그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예측 매매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수익의 구조라기보다는 수수료의 구조를 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조금 수익 구간이 준다면 굳이 자 이런 종목을 들고 가시다가 만약에 여기서 전고점에서 또 밀려 내려와요. 그러면 아마 증권사 직원분이 12,100원을 깨면 손절하자고 또 갈 거예요. 그죠? 이때까지 많이 그래왔을 거예요. 그죠? 얼마 정도 돼서 팔아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또 얼마 안 오르면 또 팔자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들고 가는 건 옳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파시고요. 증권사를 조금 바꾸시든가 그게 맞지 않나 보이죠. 바꿔도 어디 할 데가 없어요. 예, 저희 서울경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한번 전화 따로 드리겠습니다. 전화 좀 한번 주세요. 전화 기다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꼭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다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강연에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이죠. 저희가 전주로 오랜만에 내려갑니다.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38, 전주 종합경기장 옆에 위치해 있거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화면을 보면 제가 훨씬 큽니다. 우리 정재현 멘토가 굉장히, 말라 보이죠? 제가 실체를 요번 전주 가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배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요번 꼭 좀 전주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